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깥에 사건을 보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어디에 나와 있죠, 이사님? 요새 핫하디 핫한, 얼마나 핫한지 모르겠지만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송정동을 와봤습니다. 성동구에서도 이제 송정동 위치고 이제 바로 뒤에는 지금 성수동이고, 생각보다 이 상권을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또 매매 사례 언급하기도 했지만 연예인분들이 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달라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꼬마 빌딩을 매입하시는 분들을 상담을 하면 송정동 어떤가요? 이런 이제 질문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송정동을 좀 보여주면서 앞으로 투자 가치나 이런 건 어떨지를 설명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와봤습니다. 저희가 일단 거두절미하고 상권을 보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가시죠. 와, 근데 확실히 이 라인이 딱 이 초입 부분만 제일 좋아요. 사실 이 초입 부분도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제 유명한 게 고소영 씨가 매입을 했고, 또 홍진영 씨가 매입을 또 했고요. 또 옛날에 2019년도에 바다 씨가 또 매입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면서 한번 상권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잖아요. 바로 앞에 이제 고소영 씨 건물이 있고, 또 왼쪽에 한 500m만 가면은 또 홍진영 씨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아주 한 100m도 안 되는 거리였죠. 이 상권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아까 뭐였냐면은 콩나물 국밥집이 있었는데 6,500원이었어. 딱 그런 곳이다. 엄청 뜰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약간 변화의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변화가 확 느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봤을 때는. 투자를 궁금해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A부터 Z까지 다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포인트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매매 사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건물이 고소영 씨가 작년 3월 달에 매입을 한 건물이거든요. 저는 이 라인에서 디자인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매 금액은 39억 5천만 원, 대지평수가 53평 정도가 되거든요.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평당 7,300만 원이에요. 여기 이제 지하가 없고 지상 5층까지 올라가 있는 건물인데, 제가 건물 가격을 한 6억 5천 정도를 반영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임의로. 그렇게 하니까 한 평당 6천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건물이 22년도에 평당 6천만 원으로 따졌을 때, 저기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저 건물 있죠. 저 건물이 이제 무경계가 들어가 있는 카페가 들어가 있는 건물인데, 저 건물이 20년도에 15억 9천 주고 사셨어요. 평당 거의 한 4,600만 원 정도 돼요. 20년도에는 한 4천 냈고, 한 2년 뒤에는 6천이 됐다라는 의미인 거죠. 저 위치가 가장 좋은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로변에서도 좀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 20년도 여기 이면에는 평당 한 2,9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불과 한 2, 3년 사이에 지금 뭐 매물들 나오는 것마다 8천만 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괴리감이 있는 거죠, 금액적으로. 제 기억엔 4년 전까지만 해도 이 평당 2천에 나와도 거래가 안 됐었던, 송정동 누가 보냐라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고소영 씨가 여기 매입하고 나서부터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곳이긴 하죠. 바로 옆에도 홍진영 씨 건물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가기 전에 좀 상권을 보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차인 구성을 보시면 방앗간, 부동산, 분식집, 일반 커피숍, 아이스크림 할인점, 미용실. 메인 상권이 이제 임차인들은 아니고 거주하면서 필요한 임차인들이 이제 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핫한 상권이라기보다는 우리 동네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제가 뭐 성수동이나 이런 것처럼 좀 그런 느낌은 잘 모르겠고, 여기만의 감성은 있는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홍진영 씨 건물을 왔습니다. 네,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건물이 이제 홍진영 씨가 올해 매입을 하신 건물이죠. 8월 달에 매입을 하셨는데, 매매가를 말씀드리자면 35억에 매매를 하셨고, 대지 면적은 42평, 건물 면적은 82평 건물을 매입하셨는데,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지하가 없어요. 상층부로만 올린 5층까지만 올렸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82평밖에 안 돼서 건물 사이즈가 좀 작긴 한데, 그래도 나름 커 보이게 짓기는 해놨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연면적 80평대라는 거에서 살짝 의아하긴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는 40억대였었거든요. 금액이 좀 낮춰져서 35억에 거래를 한 건데, 35억에 과연 이 건물을 좀 잘 샀는가? 평당 금액도 그렇고, 이게 뭐 실사용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지하를 팠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또 따지고 보면 한 30억대 이런 신축 건물이 또 없다 보니까 그래서 또 매입하지 않았나 생각하기도 하고, 또 직접 쓴다라고 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라서 투자 부분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사용 가치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이 건물을 홍진영 씨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어진 건물을 산 거죠, 이제. 이 땅을 11억에 매입하셨어요. 전 소유주분이 평당 한 2,200 정도에 매입을 하셨다가 지은 다음에 이제 매각을 하신 거죠.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세 차익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남기지 않았을까. 신축하는 비용 한 6, 7억 정도 들었다고 좀 가정을 하면 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는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송정동이라는 곳이 강변북로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쪽이 왔다 갔다 하기 편하니까 이 한강 라인으로 선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수동도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하시는 거죠. 거긴 너무 들어가기 가격대가 워낙 비싸졌으니까 그 대체 안으로 여기 오지 않았나라는 게 이제 저희 견해입니다. 그럼 일단은 한번 또 이사님 보시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궁금한 게 이사님, 건물들도 제가 알기로는 평당 8천만 원대 수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그것도 이제 매각이 될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한 번은 매각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1억을 넘어서 1억 2천, 3천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궁금하긴 하죠. 대지평수에 따라서 좀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 이제 단순하게 비교해 봤을 때는 투자성은 사실 좀 강남이 더 낫다. 물론 이건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걸 얘기를 드린 게 뭐냐면은 신축이 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여기 뭐 이면에 안에도 지금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한 곳들도 지금 곳곳에 있고 이 라인도 지금도 신축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금액이 과연 또 거래가 성사가 될까 그런 생각이 있긴 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임대 시세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통임대 있잖아요. 이사님. 신축된 건물들 저기는 평당 임대료 12만 원을 받으려고 해요. 어우, 강남이랑 비슷하게 받네요. 연면적 100평 되면은 월 임대료 1,200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층 임차인들이 기존 임차인 분들도 있고 새로 임차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 차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1층은 지금 여기 10만 원이 구해요. 내가 보니까 20평 정도 쓰는데 60만 원 받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이 임대료 편차가 다른 지역들 뭐 강남이라든가 성수동이랑 비슷하지 않고 너무 차이가 좀 심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니까 이게 임대료 수준이 아직까지는 이게 받쳐지지가 않을 텐데 너무 평당 금액만 급하게 올라가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했거든요. 너무 평당가가 빨리 올라가면 상권이 형성되기 전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이 성정동을 비교를 하시는 게 아틀리에 길이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틀리에 길도 2종이고 여기도 2종이잖아요. 거기만큼 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태동이나 근본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 거긴 또 고급 아파트 단지가 또 있는 곳이기도 하고 갤러리아 포레가 있었고 또 옆에 서울숲이 있고 서울숲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명분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유동인구가 올 명분이 뭐가 있을까? 벚꽃 좀 폈을 때 송정 제방길, 뚝방길이라고도 하고 그쪽으로는 좀 몰릴 수 있어서 그걸 제외하고 여기로 올 수 있는 명분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한기가 명확한 상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거의 뭐 대부분 좀 많이 보여드린 것 같기는 하거든요. 길을 보시라고 제가 걸어오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 할 곳이 없었던, 저희가 희당동도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거기보다도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거긴 심지어 시장도 있었고 중간에 주신당이나 이런 것처럼 특별한 임차인들이 많았는데 여기를 좀 대표하는 임차인은 아직 없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송정동 메인길이라는 곳에서 뒤로 이면에 오면은 송정 제방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곳인데 여기 사실 앞에가 좀 중랑천이 이제 보이는 위치거든요. 그리고 이 라인이 이 도로가 좁은데도 고객분들이 이제 선호를 한다는 위치예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여기 뒤에 신축된 건물도 있는데 이 라인도 실제 거래된 매매 금액대가 평당 7,400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쪽으로는 이제 이 건물만 신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 앞쪽에도 하나 되어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이제 건축이나 개발은 전무후무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여기에 왜 관심을 가지는지 내용들을 좀 방대하게 가져와 봤어요. 일단 첫 번째가 맞은편에 이제 성수동의 확장성이에요, 이사님. 근데 그 부분은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동도 이미 많이 크다. 거기가 부족하면 넘어와야 되는데 부족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포의 홍대 입구역처럼 뭐 망원동이라던가 연남동처럼 상권이 이제 더 확장이 된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쪽 상권까지 과연 확장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살짝 좀 의문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성수동이 앞에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기가 중공업 지역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저 금액의 거래가 됐을까 생각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송정도 바로 맞은편에가 IT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대요. 그러면 이제 IT 산업단지가 이제 조성이 되면 직주 근접으로 이 이면에 뭐 상업용 건물만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들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또 있었거든요. 여기 또 그 약간 패션 거리로 조성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걸 이제 들었죠. 송정도 이 메인 라인이 패션 거리로 이제 조성이 돼서 주변에 이제 연예인분들이 이제 매입을 하는 거다라는 좀 내용이 또 있기도 하고, 개발 호재가 있을 것 같아요. 개발 호재라고 하면은 위쪽에 그 동문간선도로 바로 옆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하가 돼서 그 위에는 약간 이제 공원이 이제 조성이 된다라는 또 이슈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모아타운 개발이 돼서 지정이 되지는 않았고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 송정동 그 주민센터 위에 삼각형 모양의 땅이 있거든요. 그 좀 노후화가 좀 심한 곳들인데 모아타운이 이제 개발된다라는 좀 이슈가 있죠. 아직 좀 지정은 안 되고 있는데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또 저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용도적 2종 일반 주거지역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성수동 쪽이랑 맞은편에 이제 그 어린이 대공원역 쪽이랑 용도지역을 좀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수동은 중공업 지역이고 어린이 대공원 쪽은 상업 지역인데 여기는 일반 주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비교를 한다고요? 금액이 여기도 똑같이 올라갈 거다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사님이 보셨을 때는 앞으로는 여기 좀 투자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실 좀 조심해야 된다. 송정동을 비관적으로 보진 않지만 너무 높은
높게 올라가는 거는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평당 한 5, 6천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좀 여기를 보실 때는 깊게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네. 평당 금액이나 뭐 임대 시세나 이런 것들은 좀 주의 있게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네. 좀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확실히 여기서 이렇게 동부가선도로 옆에 이제 중랑천 뷰를 보니까 느낌은 있어요. 그렇죠. 뭐 거주하기에는 좀 나름 쾌적한 곳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투자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아틀리에길 촬영도 한 2번 했었고 하는데 그때는 매년 가면 상권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는 맛이 있었는데 아직 송정동은 막 바뀌고 있는 느낌은 아니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하지만 아직은 움직임이 없다. 최근에 저희 이제 매매 사례라던가 임대 시세를 아까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걸 도움 삼아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사님. 네. 네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